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림빅 파이낸셜 CEO 조율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1월부터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마도 이제 세금 보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에서 이제 작년 것들 정리하시고 어떻게 어떤 정보로 또 2022년은 또 마감을 해야 되는가. 그게 또 3월까지 또 4월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야 될 텐데요. 자, 오늘 그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 오늘 답해 주실 정말 제가 여기 진짜로 또 모시고 싶었던 분이십니다. 졸지아에서 이분 꼭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3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우리 이상엽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예. 네, 더 바빠지시기 전에 네. 제가 모신 겁니다. 지금도 바쁘시지만 사실은. 회계사님 그 세금 보고하는 시기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어떻게 세금 줄여요? 혹은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리펀드 받아요? 저 내고 싶지 않은데요. 뭐 이런 분들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의 경우에 그 12월 30일이 지나고 나면은 절세할 수 있는 어떤 뭐 방법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계시죠. 12월 30일 이전에야 내 비용 처리를 그때 뭐 12월 달 이전에 막 몰아서 한꺼번에 한다든지 땡겨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12월 30일을 지나고 나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주 강력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IRA 있죠? IRA. 예. 네, IRA 뭐 1인당 6,000불 또는 7,000불, 50이 넘어가신 분들 그렇게 하게 되면은 6,000불씩 해가지고 부부가 만약에 12,000불 집어넣으면은 본인의 수입이 12,000불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거의 오바마 케어까지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세금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IRA를 많이 권해드리는데 사실은 그 IRA뿐만이 아니라 이 12월 3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할 수 있는 플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401k라든지 401k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SEP IRA라든지 그리고 프로핏 여기까지 가시면은 잘 이게 뭐지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네. 프로핏 쉐어링이라든지 뭐 디파인드 베네핏이라든지 디파인드 베네핏 같은 경우는 1인당 뭐 한 28만 불, 30만 불도 넣을 수 있다는 네, 말씀이죠. 맞아요. 굉장히 큰 금액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12월 30일이 이미 지난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은퇴 계좌에다가 돈을 어느 정도 집어넣으면은 작년도의 수입을 빼준다는 개념인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가능한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12월 30일 이전에 뭐 물건값 몇천 불 내고 뭐 이런 거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맞습니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IRA의 사촌들입니다. 사촌분들도 아셔야 돼요. 왜냐면 비즈니스 또 형태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뭐 등등등 나한테 맞을 수 있는 은퇴 그 플랜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오늘 영상을 보시고 또 아이디어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 주에서 일을 또 해봤지만 사실 이 텍스 플러스 이런 파이낸셜 플래닝을 이해하시는 회계사님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 회계사님을 만났을 때 정말 플래닝을 진짜 잘 이해하시고 누구보다도 웬만한 파이낸셜 플래너보다도 진짜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회계사님이 손님들 또 이렇게 회계 절세 부분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부분 네. 중에서 혹이라도 또 케이스 스터디 네.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어떤 텍스 코드를 쓰실 수 있는지를 좀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첫 번째가 이제 자영업자인데 네. 자영업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 코드 상으로는 스케줄 C라고 하는 폼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분들을 말씀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코퍼레이션 같은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영업자. 근데 사실은 이런 자영업자 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그 세금을 많이 내지만 좀 적게 내는 편입니다. 적게 내는 편입니다. 코퍼레이션을 만들면 세금을 좀 적게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근데 어찌됐건 이 자영업자의 경우에 여기 샘플 만들어 온 게 이제 자영업자 수입이 1년에 12만 불, 한 달에 12만 만 불? 불. 네. 예,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을 예로 한번 해봤어요. 꽤 많으시죠, 사실 예, 이 그렇죠. 정도는. 그 정도면 네. 꽤 많은 거죠. 그리고 자녀분들이 2명이 있고 그 중에 뭐 대학생도 있고 뭐 그런 샘플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오바마 케어를 또 갖고 계세요. 네,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건강보험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세금입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늘어나면 더 많이 내니까 네. 수입과 비례해가지고 더 많이 내는 건 누가 봐도 세금이잖아요. 네. 건강보험 사회안전장치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도 세금이라고 치면은 건강보험까지 세금이라고 치면은 그 세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세율을 저희가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18%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 바이든 대통령 이전에는 한 25% 정도 됐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연방정부세금, 주정부세금보다 사실은 더 많이 냅니다. 18%씩이나 되니까.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런 리타이먼트 플랜 IRA라든지 지금은 여기서 401k를 샘플로 갖고 왔는데 401k를 한다고 하면은 연방정부세금 줄어들고 주정부세금 줄어들고 오바마 케어 페널티까지도 줄어듭니다. 18%의 그래서 이제 12만 불인 분들이 네. 12만 불로 그냥 세금복을 했다고 쳤을 때 네. 맨 마지막에 이 표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에 최종 세액이 27,386불로 계산이 네. 됩니다. 상당합니다. 27,000불 내려고 하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네. 나눠서 내야죠, 평소에. 네. 근데 만약에 이분이 401k라고 하는 플랜을 통해 가지고 48,304불을 집어넣었다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거 실제로 네. 제가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계산해가지고 적어가지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48,000불을 만약에 내셨다고 하면은 뭐 여기서 복잡한 이런 여러 가지 단계로 제가 다 빼고, 설명을 했지만 네. 다 빼고 나서 결과만 보면은 최종 세액이 13,875불로 줄어듭니다. 아까 27,000불에서 한 13,000불로 세금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 차익이 여기 보니까 13,511이라고 돼 있네요. 13,000불을 세이브하는 것이니까 효율을 따져보면은 네. 내가 투자 대비 효율을 따져보면 48,000불 집어넣었더니 그 자리에서 IRS가 나한테 이자를 13,000불 준 거하고 똑같죠. 그 이자가 그러면 29%라는 거예요. 네. 선이자 29%라는 거죠. 어떤 은행기관, 금융기관도 그런 이자를 주지를 않잖아요. 그냥 내가 거기 그렇다고 그 돈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은퇴계좌에 있으면서 계속 또 불어난다는 거죠. 그 불어나는 동안에 또 세금도 안 냅니다. 또 네, 네, 네. 나중에 찾을 때 세금 내는데 그건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29% 효과. 이건 연방 정부만 그런 겁니다. 연방 정부만. 네. 그러니까 어떤 주는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세금을 5.5% 내니까 5.5% 내니까 여기다가 뭐 29에다 5.5 더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34%? 네. 예, 34% 세이브하는 거고. 만약에 캘리포니아다. 캘리포니아 뭐 이 정도 수입이면 한 8% 내거든요. 네. 맥시멈 한 12%까지 내니까 캘리포니아는요. 음. 그런 데 같으면은 더 많은 세금을 세이브합니다. 내가 원래 내는 세금이 많았었는데 그걸 줄여두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세이브하는 거 어떤 투자보다도 유리한 방법입니다. 네. 이분은 한 12만 불 정도 인컴에 한 48,000불 정도 401k를 드셨거든요. 조금 더 인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이번에는 이제 회사를 갖고 계신 분들. 회사 갖고 계신 분들. 좀 인컴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회사를 만드시죠. 네, 뭐 에스코퍼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렇게. 렛이라든지. 네. 네. 네, 뭐 에스코퍼레이션을 가지고 샘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내 회사에서 나한테 페이롤을 지급을 하는 거죠. 네. 거의 다 그렇게 하고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페이롤이 한 10만 불, 여기 98,000불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네. 98,000불을 받고 그 98,000불을 내가 월급으로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에스코퍼레이션에서 인컴이 또 15만 불이 남았어요. 네. 다 합치면은 한 25만 불 되는 거죠. 자녀분들 뭐 아까 케이스하고 똑같고 이런 분들도 이제 헬스 인슈런스가 필요하니까 네. 비록 오바마 케어는 아닐지라도 그렇죠. 본인들의 헬스 인슈런스가 분명히 있겠죠. 네, 인컴이 너무 많으셔서 그렇죠. 지금. 네. 사실은 저 헬스 인슈런스도 다 세금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코퍼에서 다 공제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적어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역시 맨 밑에 바름 라인만 보면은 최종 세액에 보면은 10,000불 돼 있죠. 네.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왜냐하면은 평소에 월급을 받으면서 더블2 받으면서 그때 내잖아요. 네. 그때 내니까 그때 낸 것들이 그 1년 동안 낸 것이 28,000불이 있다는 전제하에 결국은 10,000불만 내는 것이죠. 이거 똑같은 케이스에서 이분들한테 한번 이 세금 우대 절세 플랜, QRP, Qualified Retirement 플랜을 한번 적용을 해봤더니 한 68,000불 넣는 걸 한번 해봤어요. 네. 사실은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는데 네. 25만 불 버는 분들도 68,000불 넣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68,000불 프랙티컬하게 좀 더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68,000불 정도 넣었을 때 어떻게 그림이 되는지 한번 보면은 이번엔 거꾸로 리펀드를 받는 거예요. 리펀드를 오히려 받는. 네, 6,851불 리펀드 받습니다. 지금 68,000불 어디로 갔어요? 나의 은퇴 플랜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만들어지면서 세금은 적게 내면서 오히려 지금 리펀드 상황이 네. 생겨졌네요. 그렇죠. 네. 그 은퇴 플랜이 또 계속 이자를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효율을 따져보면 투자 대비 25% 효자가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예. 이것도 상당하죠. 네. 역시 주정부세는 별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정부세를 여기다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시 네.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디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놨더니 그 은행에서 나한테 선 이자로 한 30% 넘는 이자를 그냥 그 자리에서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자까지 합친 그 원금이 앞으로도 계속 불어나는 거죠. 세금 안 내고요. 세금 안 내고 불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비즈니스 운영도 하시지만 또 이제 하나를 더 제가 애드해 보겠습니다. 네, 렌탈 프로퍼티가 좀 네네. 있다. 네, 자산이 좀 있으시다. 예, 예. 네, 사실은 네. 이런 분들도 조지아에서도 굉장히 많이 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네. 이런 분들의 또 케이스가 또 있을까요? 그렇죠. 그 조이 대표님이 부탁하셔가지고 이 세 개 케이스 만들라고 제가 애를 좀 먹었어요. 세 번째 이제 그런 뭐 그 재산도 많으시고 수입도 많으시고 이분이 이제 똑같이 98,000불을 1년 동안 페이로를 받아가시는데 네. 거기에 더해서 S코퍼레이션 본인이 갖고 있는 코퍼레이션에서 인컴이 35만 불이 나오는 케이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은 35만 불 저건 내 얘기가 아닌데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겠지만 있죠. 사실은 네. 좀 컨셉을 네. 또 알고 계시면 네. 주변 분들에도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예. 해주실 수 있죠. 예,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 뭐 한국 이 커뮤니티에서도 이 자산 가격이 워낙 맞아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이상 빠르게 수입 맞아요. 늘어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그리고 코비드 기간에 비즈니스가 또 안 되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비즈니스가 오히려 더 잘 돼서 그렇죠. 수입이 또 이렇게 네. 늘어나신 분들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럼요. 네. 거기에 이 정도만 수입이 있으신 게 아니라 이분은 또 렌탈 프로퍼티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 렌탈 프로퍼티에서 1년 동안 수입이 한 렌탈 인컴이 18만 불 비용 공제 다 하고 나서 네. 18만 불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음흠. 다 합치면은 토탈 수입이 60만 불이 넘어가신 60만 불 분이죠. 넘어요. 네. 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401k 플랜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 거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은 돈을 넣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401k에다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52,000불을 한번 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DB 플랜, Defined Benefit이라고 하는 거예요. Defined Benefit. 쉽게 얘기하면은 펜션입니다. 펜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펜션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펜션 플랜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돈 넣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한 12만 불 넣는 걸 예상을 해봤습니다. 다 합치면은 401k하고 DB를 다 합쳐가지고 17만 2천 불 17만 넣는 걸로 2천 제가 불. 샘플을 만들었네요. 네. 사실은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네. 뭐 한 30만 불도 넣을 수는 그리고 있는데 왜 와이프하고 같이 그렇죠. 비즈니스 하는 식으로 또 돼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네. 인컴을 받으시면 더 그렇죠. 또 낼 수 있겠죠. 예. 네. 더 많이 넣을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금액 한꺼번에 넣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정도 넣는다고 한번 예상을 해보고 계산을 해봤더니 원래 그냥 이분이 세금을 냈다고 하면 12만 불 내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니까 5만 7천 불밖에 안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워낙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이니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죠. 이분 같은 경우는 6만 7천 불 절감했습니다. 네, 거의 10% 그렇죠. 6만 들립니다 7천 지금. 불. 네, 17만 2천 불 집어넣었더니 그 네. 자리에서 6만 7천 불 이자를 내가 받은 거죠. 네. 근데 이게 연방정부 세금만 계산했을 때 이렇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주정부 세금 더하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40% 넘습니다. 그런 네. 분들 많이 있어요. 맞아요. 예, 40% 넘게 세이브를 하니까 그건 뭐 엄청난 거죠. 이렇게 이제 수입이 많으시고 그 많은 세금을 많이 절감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DB 플랜을 적용을 하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대부분의 플랜들이 12월 31일이 지금 지났는데 네. 지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언제까지 그럼 이걸 다 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세금 보고 마감 기간 있잖아요. 그 마감 기간까지만 이 플랜을 셋업을 해가지고 지정된 기관에다가 내 돈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감 기간까지 내가 못할 것 같다. 그럼 세금 보고 연장하셔도 됩니다. 네. 연장하셔가지고 뭐 코퍼레이션이 세금 보고 연장하면 9월 15일까지 연장되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찬스는 있다. 여러분들이 계산해봤더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다. 네. 그럴 때 지금 이런 플랜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든 분한테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경우는 내가 이걸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 직원들한테 너무 많은 돈이 가게 되더라. 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쉽게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상담을 하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적용할 수 있는 찬스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제 뭐 조이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네. 한 30년 전에 이런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네. 그때는 세금 보고를 100% 하시는 분들이 거의 사실은 없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네. 너도 나도 예. 알지만 말하지 마는. 예, 근데 최근에는 사실은 크레딧 카드 비중이 너무 많이 높아지고 맞아요. 예, IRS의 네. 감사 기법도 정말 현대적으로 이렇게 뭐 중무장한 그런 IRS하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말 조심스럽고요. 지금은 글쎄요, 제 느낌에는 거의 다 보고하신 분들 아니면 100%다 보고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제 와서는 그런 뭐 캐시 같은 것도 많지 않고 다 거의 다 보고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세이브할 수 있는 이런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 이거밖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죠. 네. 네.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 중에 뭐 30대다, 40대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예전에 선배님들처럼 말고 정말 이렇게 절세 플랜을 잘 쓰셔가지고 네. 예, 준비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2022년 세금 보고하는 거 지금도 준비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IRA 사촌들 많이 여러분들이 좀 적용하셔가지고 세금 공제 많이들 받으시고 또 그거 통해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베네핏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요. 공제가 네. 되면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2022년에 절세 플랜 저희들이 응원합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또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